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한 친구의 특별한 감사와 계속해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매번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댓글은 우리 팀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정부 관료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이 그들의 업무 수행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이를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구호를 내세우는 중공 관료들이 민주국가의 관료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인터넷상에서 한 위챗 그룹 채팅 캡처본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사천성 면양의 한 공사 프로젝트 책임자가 모든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로 그는 프로젝트 업무를 우선시하고 집에서 사람이 죽더라도 우선 참으라고 요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출된 채팅 캡처본에 따르면 사천성 면양의 한 공사 프로젝트 책임자인 박매강이라는 관리가 전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직무는 반드시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휴가는 업무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 프로젝트의 온 이상 우선 순위는 프로젝트 업무다. 집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면 우선 그대로 두고 프로젝트 업무를 처리한 후 개인 문제를 해결하라. 아마도 내 개인주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동의하는지 모르겠다. 해당 캡처본에는 그의 전화번호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사천성 면양시로 등록된 번호였습니다. 사건이 퍼지면서 기자들이 해당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우선 참으라는 발언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이 사건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마지막 정을 쥐어짜는 것이 허용되는가? 인감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작가 해능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소와 말처럼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존중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계층 간 갈등은 이미 심화하였고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박매강은 사건이 커지자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그의 발언은 중공체제에서 관리자들이 직원이나 인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중공정부는 스스로를 인민의 정부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인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 청원을 시도할 때 그들의 목소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촬영된 영상은 북경에 위치한 중국 신방국 건물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원자들이 도로에 자리를 깔고 다음날 아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원하러 온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기의 토지가 강제로 점유된 경우, 주택이 지방정부에 의해 강제 철거된 경우, 개인 사업체나 광산이 강탈당한 경우, 이러한 피해는 주로 지방 관료 배경의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며 피해자들은 지역 내에서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북경 신방국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막으려는 지방 관료들의 방해 역시 끊이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 여성 관리가 청원자를 협박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은 산동성 평도시 운산진 당위원회 서기 왕리가 청원인을 협박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녹음은 이후 인터넷에 공개되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나가면 나도 마찬가지로 막 나갈 수 있어. 그냥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줘. 체면을 세워주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체면을 봐줄 필요도 없어. 가고 싶으면 청원하러 가라고 해. 그래야 할 줄 아는 건 북경으로 청원하러 가는 것 외에 뭐가 있겠어. 우리는 물자, 인력, 재력, 시간면에서 다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을 그대로 전해. 네, 알겠어요. 그에게 그대로 전해줘. 상관없어. 서명을 안 해도 상관없어. 그에게 부탁할 필요는 없지. 네,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 우리가 지금 그를 형사로 구속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지금은 행정적인 구류 수준이고 그의 기록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단지 15일 구류된 것뿐이야. 네, 다음 단계에서는 그를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물러서지 않아. 나는 그의 아들을 형사적으로 처리할 방법만 해도 100가지가 넘게 있어.
지금은 내가 그 방법들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그가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행정구류가 아니라 형사 구속이 될 거야.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인생에서 중요한 건 적시에 손실을 멈출 줄 아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정말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 당신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나와 대결하지 말라고 해. 누가 누굴 두려워하겠어? 그렇지. 이 녹음은 공개 직후 큰 주목을 받으며 중국 관료 사회의 권력 남용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녹음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권력을 남용하며 국민을 억압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중국 매체 상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중심에 있던 왕리는 해당 외조카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폭로된 이후 왕리는 빠르게 면직 처분됐습니다. 이 사건은 중공 관료 체계에서 발생하는 권력 남용과 국민 억압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직자가 국민을 협박하고 억압하는 방식은 중공 체제 하의 민주적 절차 부재와 관리주의 폐해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에 따르면 녹음에서 왕리는 청원자에게 네 집에는 2명의 어린 손자와 뱃속에 하나가 더 있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청원자 가족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북경의 독립언론인 고유는 한 마을 지도자가 청원자 가족에게 이처럼 위협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공의 일부 기청 간부들이 지역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악질 깡패, 마피아와 같은 행동 방식이다. 현재 중공의 기청 정부는 사실상 이미 마피아화되었다. 이런 말을 어떻게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이게 다 위협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를 통해 중공이 말하는 인민을 위한 봉사나 인민의 복지를 위한 노력이라는 구호는 사실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된 현재 이러한 중공 관리들의 참모습이 객관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3일 저녁 8시경 호북성 시번시 주산현 문화관광국 관리 원씨가 주산 리경 홀리데이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죽산에서는 내 말이 통하지. 죽산에선 내 말이 법이라고. 호텔 CCTV 영상에서 원씨라는 공무원이 호텔 안내 데스크의 여성 직원에게 화를 내며 소리 지르고 카운터 위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던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여성에게 발길질을 시도하다가 자신이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난동을 부리고 난 뒤 소파에 앉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산에서는 내 말이 통하지. 죽산에선 내 말이 법이라고. 그리고 다시 물건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원씨의 죽산에선 내 말이 법이다 라는 말이 많은 이들에게 순간적으로 본심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중공 공무원의 진짜 민낯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씨는 원래 친구들과 함께 호텔에서 식사하던 중 호텔 직원이 제공한 방 배치에 불만을 품고 이런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후 죽산현 문화관광국은 이 사건을 확인하며 원씨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정직 처분이면 면직이 아니다. 윗선의 태도가 뻔히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공의 현직 공무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종종 관료적 위세를 부리며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퇴직한 관료들, 흔히 노간부라 불리는 이들 또한 자신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중국의 한 네티즌은 영상을 올려 호남성 뇌양시 인민병원에서 공직자 건강검진을 진행하면서 일반 시민의 출입을 막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병원 측은 급한 일이 있으면 다음날 다시 방문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린 건강검진 받으러 온 건데 왜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왜 안으로 못 들어가죠? 그들은 시험을 통과한 뒤 진행하는 건강검진이라 전면 폐쇄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건강검진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건강검진과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들은 전면 폐쇄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직구를 거친 모든 검진은 전면 폐쇄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서 있으라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시면 다른 시간에 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이나 다른 날에 와주세요. 어제는 오늘 오라고 했잖아요.
그 남성은 곧바로 화가 난 채 문을 밀치고 강제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여성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남성은 건강검진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당신들은 들어갈 수 있고 나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나는 당신들이 내부 검사라든가 하는 것들 신경 안 씁니다. 이곳이 인민병원 맞나요? 저 사람들은 국립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야 맞죠? 인민병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당신들이 내린 결정이건 아니건 나는 관심 없어요. 여기가 인민병원인가요? 국립병원인가요? 일을 하려면 이치에 맞게 해야지. 왜 병원을 독점하려 합니까? 영상이 공개된 후 외부에서는 큰 관심을 끌었으며 아마도 지역 당국이 압박을 느껴 해당 전체 영상은 이미 온라인에서 삭제됐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해당 병원 관계자는 중국 언론 분류신문의 취재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요 며칠은 퇴직한 분들, 그 노간부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 간부였으니까 요구 사항이 좀 높고 성격도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노양시위원회 조직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른 해명을 내놓았고 영상을 게시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해당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중공 간부들이 특권을 남용하며 민심을 자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 특권을 누리는 간부들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들이 재직 중에 어떤 업적을 세웠고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또 다른 사람은 핵심을 보자면 퇴직 간부들은 성격이 까다롭고 일반 인민들을 만만하게 본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나도 성격이 까다로운데 나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라고 조롱 섞인 말도 나왔습니다. 퇴직 간부들이 성격이 까다로워 병원이 특별한 배려와 단독 건강검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되지만 그들이 퇴직 후에도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고급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은 북경대학 국제병원의 VIP 병동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노간부 병동이라고도 불립니다. 내 한 달 월급으로 겨우 하루만 지낼 수 있는 병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들어오시면 여기는 넓은 응접실이에요. 대략 70에서 8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북경대학 국제병원 VIP 병실은 내부의 호화로운 수준은 5성급 리조트 수준이라고 합니다. 병실에는 TV, 소파뿐만 아니라 완비된 테이블과 의자, 각종 가구가 구비되어 있으며 방은 매우 넓고 화장실에는 스마트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방에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기 전에 설계가 잘 돼 있어요. 문을 만들었어요. 이쪽은 업무 구역이에요. 와, 정말 놀랍네요. 환자들의 옷가지 같은 것들을 이쪽에 둘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진짜 병실이 나옵니다. 정말 기대돼요. 면적이 이렇게 넓다니. 창문이 모두 햇빛이 잘 드는 방향으로 나 있어서 채광이 정말 좋아요. 세부적으로도 정말 신경 썼네요. 게다가 병실 안에도 편의를 위해 별도의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방 안에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엄청난 놀라움이 더 있어요. 문을 열면 바로 정원이 보이는데 옥상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라니 북경에서는 정말 땅값이 금값이라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2006년 중공감찰부와 인사부에 따르면 중국에는 약 200만 명의 각급 간부들이 장기 병가를 내고 있으며 이 중 40만 명의 간부가 장기간 간부병실, 간부숙소, 휴양촌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간 지출이 약 5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는 18년 전 기준으로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이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는 한 일용직 남성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반찬을 사지 못해 직접 가져온 절인 산두각을 찐빵과 함께 먹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신맛 나는 건 콩꼬투리뿐만 아니라 눈물꼬투리도 시다. 낡아 빠진 바지를 보니 순간 울컥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남성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부는 이미 햇볕에 심하게 걸려 벗겨졌지만 그는 여전히 손에서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모자를 이용해 찬물을 떠 몸에 부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여성이 산 정상까지 벽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려 170건의 벽돌을 짊어지고 1km를 걸었지만 받은 돈은 고작 22안 뿐입니다. 심천에서 폭우가 쏟아지던 날
한 배달원이 음식을 두 손 가득 들고 어깨에 짊어지고 무릎까지 차오른 물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겨우 몇 위안의 배달료를 벌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한 건설 현장 남성이 몇 위안 하는 반찬도 사지 못해 마른 고추를 쌀밥에 비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이블 위에 떨어진 밥알도 소중히 주워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일반 국민들의 실제 삶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이 번 대부분의 재산은 중공에 의해 빼앗겨 각급 관료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료들이 퇴직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운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현재에도 중공 치하의 중국은 이런 신기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